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유방외과 전문의 민호균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민호균입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시죠. 하지만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성들의 건강한 아름다움과 관련된 오늘의 주제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가슴 축소 수술과 여유증 수술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가슴이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지만 가슴이 너무 커서 고생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일단 가슴이 크면 맞는 옷이 별로 없고요. 학생들은 교복을 입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슴 무게 때문에 목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고요. 여름이 되면 가슴이 접히는 부분에서 땀이 차기 때문에 습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꺼즈를 끼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적용되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슴 축소술과 여유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슴 성형하면 확대술부터 생각을 하는데 축소술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면서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 증상이 생기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가슴이 큰 분들은 고민이 아니라 고생스러워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이게 고민이 아니라 고생스러워서 가슴 축소술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절박한 마음에서 축소술을 선택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정도를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상 가슴은 유두가 가슴의 밑선 위에 존재하는데 가슴이 커지면 단순히 크기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늘어나면서 가슴이 처지게 되고 유두가 가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초기에는 유두가 가슴 밑선 주위에까지 내려오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유두가 가슴 밑으로 몇 센치까지 처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유두가 팔꿈치 쪽까지 처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처지게 되면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슴이 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 크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하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가슴의 유선 조직은 쿠퍼인대라는 얇은 결합 조직으로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있는 것처럼 유선 조직을 지지해주면서 가슴이 봉긋하게 잡아주게 되는데요. 이 쿠퍼인대가 봉긋하고 젊은 가슴을 유지해주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네. 그런데 학생 때 무방비 상태로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축구를 한다거나 러닝머신을 오래 타는 경우에는 가슴이 위아래로 흔들리기 때문에 네. 여성들의 이 쿠퍼인대가 쉽게 손상이 되는데요. 한 번 이 쿠퍼인대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 가슴이 아래로 영구적으로 처지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가슴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기능성 스포츠 브라를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가슴을 확실히 잡아준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지만 건강한 가슴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슴 크신 분들 그런 고충이 있군요. 가슴에도 인대가 있어서 그게 또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꼭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요즘에는 가슴 확대술이 좀 많이 보편화됐는데 확대술보다 축소술이 좀 많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좀 위험한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슴 확대 성형수술은 일반적으로 1시간 내외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에 절개 부위를 봉합하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가슴 축소 수술은 최대한 신경과 혈관을 보존하면서 충분한 유선을 잘라내고 피부를 진피층에서 박리한 다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피부를 봉합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기본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기보다는 수술이 까다롭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롭고 복잡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가슴 축소 수술 후에는 혹시 흉터가 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까? 가슴 수술은 일단 피부를 포함해서 유선과 지방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다시 봉합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흉터가 안 남을 수는 없고요. 수직 절개법이나 도너츠형 절개법, 글자 O 모양 절개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흉터를 줄이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수술 후에는 흉터 발생을 억제하는 주사, 레이저 시술을 병행하게 되면 흉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흉터도 흉터고요. 저는 좀 피부가 처지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는 게 왜 피부도 그 다이어트도 갑작스럽게 하면 피부가 처지듯이 이 축소 수술을 받으면 뭐 피부가 또 처지거나 아니면 늘어지는 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가슴 축소 과정에서 피부를 남겨두고 가슴 내부에 유선 조직을 제거한다면 피부가 늘어져 보이겠지만 이 수술 과정에서는 늘어진 피부를 다시 잘라서 다시 봉합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 남겠지만 살이 처져 보인다거나 늘어져 보이는 증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부가 처져 보일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슴이 너무 큰 경우에는 뭐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뿐 아니라 디스크 탈출증 같은 또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까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슴이 커서 문제가 되는 건 여성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성도 가슴이 있고요. 남성도 이 가슴 때문에 축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흔히 여유증이라고 불리는 여성형 유방증이 있는데요. 남성의 가슴에 존재하는 유선 조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증식이 돼서 여성의 가슴처럼 도드라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여성의 유방 형태와 좀 비슷한 겁니까? 여유증이 있는 남성의 가슴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유관 조직, 유관 사이의 조직인 간질과 지방 조직이 모두 남성 가슴에 증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만 여성의 유방처럼 도드라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구성 성분까지 동일하게 증식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여유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그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늘어나는 이유도 더불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10대, 20대 여유증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질환에 의한 여유증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구화된 식생활과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면서 고열량을 섭취하게 되고 환경 호르몬이 노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과체중, 비만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절대적인 운동 시간이 줄어든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여유증이 있다고 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었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수술까지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요. 최근에는 남녀 모두 점점 노출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남성은 몸짱, 여성은 뭐 베이글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고 여성에서 가슴 성형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남성 여유증 수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성 여유증을 수술할 때도 역시 뭐 유방 축소 수술이 이루어질 텐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성형 유방증 수술은 유선을 모두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성의 유방암 수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방암 수술처럼 유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유증 수술은 유방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가슴에 커다란 흉터가 남게 되고 지방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가슴에 함몰이 생긴다거나 가슴이 파이는 그런 변형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들어서면서 지방 흡입이 여유증 수술에 도입되면서 단순히 유선을 제거한다는 개념에서 가슴의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개념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 시기도 좀 여쭤볼까요? 사실 청소년기에도 여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기에도 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청소년기에는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8세 이전에는 6개월 이상 기다려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검사에서 여유증이 계속 진단된다면 그때 수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청소년기 학생이 여유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과 상의하시고 청소년기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기는 지나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여유증으로 인해서 뭐 통증이 있거나 하지 않아도 이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수술 필요성의 여부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유방 촬영과 같은 검사에서 유선 조직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유방 검사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된 유선 조직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수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성형 유방증 수술은 유선을 모두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 수술을 하면 유선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건지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릴까요? 겨드랑이 절개 여유증 수술법은 1970년대부터 시도되었던 방식이고요. 1990년대에는 이태리의 닥터 모렐리가 제안한 폴스로 방식 등을 사용해서 작은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유선 조직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배원길 교수팀이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유방을 잘라내는 유방암 수술에 성공한 적이 있고요. 이러한 겨드랑이 절개 수술은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시술입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 중에서는 유륜 절개를 통해서 여유증 수술을 받으셨음에도 유선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겨드랑이 절개로 남아있는 유선을 모두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을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술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가 꼭 그 수술 방식과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겠군요. 네, 여유증 수술의 성공 여부는 절개 방식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수술을 진행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경험과 능력에 많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흉터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릴까요? 사실 어떤 수술이든지 흉터를 조금이라도 남기기 마련인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여유증 수술 과정에는 결국 모두 다 유선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륜을 한 절반 정도 절개하는 유륜 절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경험이 좀 많은 의사 선생님은 유륜의 3분의 1 정도를 절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마다 유륜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유륜이 특히 작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절개 범위가 넓어지면서 흉터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절개를 하면 조금이라도 흉터가 남긴 하지만 그 조그마한 흉터 자체도 좀 싫어하고 겁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이 또 있을까요? 여성과 달리 남성의 가슴은 비교적 노출이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가슴에 흉터가 있으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륜 절개 없이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유선과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 흉터를 겨드랑이 속으로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증 수술 후에 흉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겨드랑이 절개 여유증 수술법을 선택하시면 흉터 걱정 없이 여유증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슴 축소술과 여유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슴 축소술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남성,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성 전환을 위해서 또 수술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 전환 수술도 혹시 유방외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면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그런 트랜스젠더 분들을 많이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반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 정체성을 선택하시고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female to male transgender라고 해서 줄여가지고는 FTM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말씀하신 FTM 유방 수술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좀 궁금해서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주민번호 앞자리를 2에서 1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성별 정청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외관상 여성이 아닌 남성과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FTM 유방 수술 후에 진단서를 가지고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유방 절제술과 유방 축소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아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 방법도 좀 여쭤볼까요? FTM 유방 수술 방법은 여성들이 받는 가슴 축소술과 그리고 남성들이 받는 여유증 수술과 어떻게 차이가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유방을 잘라낸다는 점에서 여유증이나 유방 축소 수술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방 축소 수술은 여성의 가슴을 유지한 채 크기만 작게 해주는 수술이고요. 여유증 수술은 유선과 지방을 최대한 제거해주면 되는데요. FTM 수술은 여성의 가슴을 남성의 가슴처럼 재구성을 해서 남성 가슴의 특징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 피판 성형술, 유두 축소술, 유륜 축소술, 지방 흡입술 등 다양한 시술을 조합해서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여성 축소 수술이나 남성 여유증 수술과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슴 축소술 및 여유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유방외과 전문의 민호균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